엄마, 지금 1,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69세 서영숙 할머니는 딸 미경의 차갑게 내뱉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저는 수술하지 않으면 완전히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딸의 대답은 엄마, 지금 투자할 곳이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정확히 2주 후, 이 딸이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3억 5천만 원을 들여 초대형 카페를 오픈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영숙 할머니입니다.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외동딸 미경이를 키우신 분이죠. 미경아, 엄마가 죽어도 너는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 그 말씀대로 서영숙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365일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얼어터지고 여름에는 뜨거운 증기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거든요. 손톱 밑까지 세제 냄새가 벨 정도였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40년의 흔적이었죠.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어린 미경이가 물어보면 서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어요. 미경아, 이 손이 너를 대학 보내줄 거야. 엄마 손은 괜찮아. 정말 그랬습니다. 미경이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연봉이 1억 원이 넘었죠. 결혼도 잘했어요. 사위 현우는 IT 개발자로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엄마 고생 끝났네. 서영숙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행복해 하셨어요. 드디어 40년 고생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좋았어요. 미경이 부부는 명절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어머니 생신날에는 꼭 케이크를 사다 왔어요. 어머니, 이제 세탁소 그만하시고 쉬세요. 그래도 일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지. 그럼 적당히만 하시고 몸 무리하지 마세요. 서영숙 할머니는 그런 딸과 사위가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40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변화는 미경이 부부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25억짜리 아파트였죠.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어디로? 압구정이요. 너무 멀어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연락이 뚝 끊겼어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가겠다는 문자만 보내고 어머니 생신날에도 케이크 주문해 드렸어요 라는 메시지만 달랑. 서영숙 할머니는 쓸쓸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겠지. 성공한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영숙 할머니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지? 처음에는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세탁물을 분류하다가 흰 셔츠와 연한색 블라우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다른 색인데. 길을 걸어가다가 계단을 못 보고 넘어지기도 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축해줘야 할 정도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서영숙 할머니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막 막병증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게 심한가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서영숙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실명이라니. 40년간 바늘기도 꿰면서 세탁물을 다렸는데 앞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유리체절 제술과 망막 레이저 치료를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500만 원. 서영숙 할머니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40년간 모든 걸 딸을 위해 쏟아부은 할머니에게 1,5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거든요. 세탁소 수입으로는 월 2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서영숙 할머니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미경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1,500만 원은 혼자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미경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네. 무슨 수술이요? 서영숙 할머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당뇨 합병증, 실명 위험, 1,500만 원이라는 수술비까지.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숙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설마 우리 미경이가 엄마를 외면하겠어? 그리고 나서 들린 딸의 목소리는 엄마, 지금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서영숙 할머니의 가슴에 찬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엄마가 앞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엄마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우랑 사업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이 뭔데? 그게 카페 사업이요. 투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카페? 서영숙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미경아, 그래도 엄마가 실명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안 돼요. 대출도 많이 받았고. 그럼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월 50만 원씩이라도. 엄마, 그것도 지금은 어려워요. 매달 대출 이자만 엄청나거든요. 서영숙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을 오직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미경아. 엄마, 그럼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뚜뚜뚜뚜. 전화가 끊어진 후 서영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숙 할머니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4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경아, 엄마가 대학 등록금 마련해 줄게. 미경아, 엄마가 결혼식 비용 다 낼게. 미경아, 신혼집 전세금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마다 서영숙 할머니는 기꺼이 모든 걸 내어줬었어요. 세탁소 수입으로는 부족해서 적금도 다 깨고 친척들한테 돈도 빌렸었죠. 하지만 지금 딸은 어머니의 실명 위기에도 1,500만 원을 내줄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영숙 할머니는 밤새 울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2주 후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순심 언니가 서영숙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영숙아, 왜 그래, 순심 언니? 너희 미경이 대박 났다며? 무슨 소리야? 압구정에 카페 차렸다던데? 엄청 크고 럭셔리하다고. 서영숙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순심 언니, 무슨 소리야? 미경이가 카페를? 너 정말 몰랐어?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다니던데? 순심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CAFE MIKYS 드디어 오픈. 3층 건물 통째로 리모델링 완료. 사진 속에는 휘황찬란한 카페가 보였어요. 그리고 댓글들. 와, 미경아 대박. 투자비 얼마나 들었어?
권리금만 2억이고 총 투자비가 3억 5천만 원 들었어요. 크크. 그 순간 서영숙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3억 5천만 원? 1,500만 원은 없다고 하더니 3억 5천만 원짜리 카페는 차릴 수 있었다는 거죠? 순심 언니, 이게 진짜야? 응, 진짜야. 어제 오픈했다고 하더라. 압구정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 서영숙 할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딸이 돈이 없다.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고 했는데 3억이 넘는 돈은 어떻게 마련한 거죠? 영수가, 너 정말 몰랐어? 딸이 이런 큰 사업하는데?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순간 서영숙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딸이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을. 카페 사업 얘기도 오픈 소식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심지어 어머니가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영수가 괜찮아? 순심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순심 언니, 나 좀 집에 가서 쉴게. 영수가 정말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서영숙 할머니는 딸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드디어 제 꿈이었던 카페를 오픈했어요. 많은 분들의 축하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딸의 꿈을 이루는 데는 3억 5천만 원을 쓸 수 있으면서 어머니의 눈을 살리는 데는 1,500만 원도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날 밤 서영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가봐야겠어. 딸이 차린 그 카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지만 서영숙 할머니는 몰랐어요. 그 카페에서 보게 될 광경이 자신의 심장을 완전히 먹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곳에서 30년 만에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서영숙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바로 다음에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김순심 언니의 말을 들은 서영숙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죠. 3억 5천만 원. 정말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딸이 돈이 없다.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3억이 넘는 돈을 마련했을까요? 새벽 4시 서영숙 할머니는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다시 켰어요. 딸의 인스타그램을 또 들여다봤죠. 카페 밀키스 드림 오픈 첫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유유. 사진에는 화려한 꽃다발들과 축하 화환들이 가득했어요. 댓글도 수백 개였죠. 미경아, 진짜 대박이다. 완전 성공했네. 언니 카페 진짜 예쁘다. 압구정 맛집으로 유명해질 듯. 투자비 얼마나 들었어요? 궁금해 죽겠어. 키읔키읔. 총 3억 5천만 원이요. 권리금만 2억 들었어요. 흑흑. 서영숙 할머니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영숙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40년 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미경이가 중학생일 때였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다녀. 미경아,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보내줄게. 그때 서영숙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했어요. 다른 세탁소들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열어서 손님을 더 받으려고 했거든요. 미경이가 고등학생일 때는 더 심했어요. 엄마, 수학 과외 받아야 대학 갈 수 있어. 그래, 미경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서영숙 할머니는 그때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월 100만 원짜리 과외비를 내기 위해서요. 영수가 언제까지 갚을 거야? 언니 미경이가 대학만 가면 바로 갚을게. 그렇게 빌린 돈이 800만 원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은 더 가혹했어요. 한 학기에 350만 원씩, 8학기면 2,800만 원. 서영숙 할머니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어요. 세탁소 일은 기본이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했죠. 할머니, 이렇게 새벽에 나가시면 괜찮아요. 우리 미경이 대학 보내야 해서요. 겨울 새벽 5시,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저는 신문 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뛰어다녔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미경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거든요. 미경이 4학년 때는 취업 준비로 돈이 더 들었어요. 토익 학원비, 면접 정장값, 자격증 시험비. 엄마, 친구들은 다 어학연수 다녀왔는데 나만. 미경아, 엄마가 어학연수비도 마련해 줄게. 3개월 어학연수비 1,500만 원. 서영숙 할머니는 그때 적금을 다 깨고 세탁기계까지 팔았어요. 미경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서영숙 할머니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됐어요. 엄마,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들어? 하객 200명 정도면 5천만 원은 들 것 같아요. 5천만 원. 서영숙 할머니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미경아,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 마. 그때 서영숙 할머니는 세탁소 건물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건물까지 담보로 잡으시면 괜찮아요. 우리 미경이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줘야죠. 결혼식 다음에는 신혼집 전세금이었어요. 어머님, 전세금이 2억인데. 현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서영숙 할머니는 그때 보험도 해지하고 주식도 다 팔았어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모두 털어서 딸을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미경이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나중에는 명절에도 안 왔어요. 미경아, 올해 추석에는 안 와? 엄마, 현우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서영숙 할머니는 매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겠지. 성공한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점점 쓸쓸해졌죠. 다음 날 아침 서영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딸이 차린 그 카페를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순심 언니가 말해준 주소를 메모했어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4번 길. 흐릿한 시야 때문에 글씨를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지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압구정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5분. 서영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 입던 낡은 카디건 대신 조금 더 나은 옷을 꺼냈죠. 40년 전에 산 검정색 정장이었어요. 미경이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옷이죠. 거울을 보니까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딸 앞에서 너무 볼품없어 보이기는 싫었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도 20분이 걸렸어요. 시야가 흐릿해서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야 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학생이 부축해줬어요. 고마워요. 눈이 좀 안 좋아서. 지하철에서 압구정까지는 40분. 서영숙 할머니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미경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화를 낼까? 아니면 그냥 축하해 줄까?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는지 물어볼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딸이 어머니의 방문을 반가워할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압구정역 3번 출구로 나왔을 때 서영숙 할머니는 주변 풍경에 압도당했어요. 화려한 간판들, 고급 브랜드 매장들, 비싼 차들. 여기가 우리 미경이가 사업하는 곳이구나. 로데오 거리를 따라 걷다가 서영숙 할머니는 그만 발걸음을 멈췄어요. CAFEMIKYES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한 초대형 카페였어요. 건물 외벽은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죠. 1층은 일반 좌석, 2층은 프라이빗 룸, 3층은 루프탑 테라스. 어머, 저게 정말 우리 미경이가? 카페 앞에는 축하 화환들이 가득했어요. CAFEMIKYES 성대한 개업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1동. 미경이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마이너스 대학 동기들. 화환만 20개가 넘었어요. 서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카페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영숙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정말 화려했어요.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바닥은 대리석, 의자들은 모두 가죽 소파. 이게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딸 미경이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언니들, 이 카페 어때? 인테리어만 1억 들었어. 와, 미경아, 진짜 럭셔리하다. 권리금이 2억이었는데 이 자리 잡으려고 6개월 동안 기다렸어. 대박. 압구정 한복판에 이런 자리를 잡다니. 장비들도 전부 수입산으로 했어. 에스프레소 머신만 2천만 원이야. 서영숙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가 2천만 원? 그럼 내 눈 수술비보다도 비싼 거잖아요. 미경아,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생각했어? 원래 꿈이었거든. 대학 때부터 카페 사업을 하고 싶었어. 꿈이라고? 서영숙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딸이 카페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한 번도.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3억이 넘는 돈인데. 우리 현우가 IT로 번 돈이 있잖아. 작년에 주식으로만 5억 벌었거든. 5억? 서영숙 할머니의 머리가 띵했어요. 주식으로 5억을 벌었다고? 그럼 1,500만 원은 정말 껌값 아닌가요? 와, 현우 오빠 대박이네. 완전 성공했구나. 당연하지. 우리는 이 정도는 껌이야. 다음에는 홍대에도 하나 더 낼 예정이야. 홍대에도 하나 더? 서영숙 할머니는 현실감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미경이의 시선이 카페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딸 미경이와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엄마. 친구들도 모두 서영숙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미경아, 어머니세요? 네. 저희 어머니예요.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가득했어요. 서영숙 할머니는 딸에게 다가갔어요. 미경아. 하지만 미경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왔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미경아, 엄마가 카페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지금 손님들 많은데 왜 이래요? 미경이는 친구들을 의식하며 어머니를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저분이 미경이 어머니야? 어머, 세탁소 하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 옷 좀 봐. 완전 촌스럽다. 서영숙 할머니는 그 속삭임들이 다 들렸어요. 가슴이 찔렸죠. 카페 구석에서 미경이가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곤란하다고?
40년을 키워낸 딸이 어머니의 방문을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경아, 엄마 수술비는 1,500만 원도 없다고 했잖아. 근데 카페에는 3억이 넘게. 엄마,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 수술은 그냥 돈 나가는 거고. 서영숙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사업은 투자고 수술은 그냥 돈 나가는 거라고. 어머니의 눈을 살리는 게 그냥 돈 나가는 거라고. 미경아, 엄마가 앞을 못 보게 되면. 엄마, 진짜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서영숙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키워낸 딸이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카페 계단에서 사위 현우가 내려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현우야, 미경이가 카페를 차렸다는데. 현우는 미경이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수술비 못 드린다고 서운하신 거죠? 이해해요. 현우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대출받아서 한 거예요.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영숙 할머니는 알고 있었거든요. 현우가 작년에 주식으로만 5억을 벌었다는 걸. 방금 전에 친구들한테 자랑했잖아요. 현우야, 엄마는 그냥.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오픈 첫날이라 바빠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그러더니 현우는 미경이에게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서영숙 할머니에게는 들렸어요. 야, 빨리 어머니 모셔다 드려. 손님들 쳐다본다. 미경이는 어머니를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 택시비. 미경이가 건넨 건 고작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서영숙 할머니는 그 돈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가 2,000만 원인데 택시비는 10,000원이라고? 미경아, 엄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또 곤란하다는 말. 미경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그 순간 카페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미경이의 친구들이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보며 웃고 있었던 거예요. 미경아, 어머니 진짜 세탁소 사장님 맞아? 완전 시골 할머니 같다. 그러게, 우리 미경이 어떻게 저런 어머니를. 진짜 안쓰럽다. 옷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격이 안 맞는다니까? 서영숙 할머니는 그 말들이 다 들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모든 걸 바쳐 키운 딸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창피해하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어요. 엄마, 들어가세요. 손님들 기다려요. 그 순간 서영숙 할머니의 무릎이 꺾였어요.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서 69세 할머니가 주저앉은 거죠. 할머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정작 딸 미경이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았는데도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서영숙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때였어요. 영숙아, 영숙이 맞니? 뒤에서 누군가가 서영숙 할머니를 불렀어요. 고개를 돌린 서영숙 할머니의 눈에는 30년 전 문화센터에서 함께 도예를 배웠던 이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그 정아가 아니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착용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아 언니. 언니 맞아? 영수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일이야?
정화는 즉시 서영숙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순간 카페에서 미경이가 나왔어요.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였죠. 정화와 미경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이분은? 아, 미경아. 이분은 엄마 옛날 친구 정화 언니야. 정화는 카페를 한번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경이구나. 30년 전에 미경이가 10살 어린이였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미경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참 좋은 카페네. 얼마나 들었어? 이런 카페 차리는데? 아, 그게. 미경이가 당황하는 사이 정화는 서영숙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영수가 우리 차에서 얘기하자. 그리고 미경이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이정화 마이너스 서울국립미술관 관장.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서울국립미술관 관장이라고? 그게 어떤 자리인지 미경이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정화가 타고 온 차였어요. 벤틀리 컨티넨털 GT. 가격이 4억이 넘는 최고급 승용차였거든요. 미경이 부부의 카페 투자비보다도 비싼 차였어요. 영수가 탑시다. 정화가 서영숙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로 안내했어요. 운전기사까지 있었어요. 관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우선 병원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갈게요. 서영숙 할머니가 그 고급차에 타는 모습을 본 미경이와 현우, 그리고 카페 안의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 미경아. 저분이 진짜 어머니 친구야? 벤틀리잖아. 저 차 얼마인지 알아? 국립미술관 관장이라고? 그럼 완전 대단한 사람이네. 친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서영숙 할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외감을 표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경아, 어머니 인맥 대박이다. 국립미술관 관장이면 정치인들도 다 아는 사이 아냐? 어머니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미경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대단한 사람과 친구였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벤틀리가 사라진 후 미경이와 현우는 카페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런 친구가 있었다고?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인맥이. 그때 미경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미경 씨죠? 저는 서울국립미술관 이정화 관장 비서입니다. 아, 네. 관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미술관으로 오시라고 하시는데요. 어머님과 함께요. 어머님과 함께요? 네,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미경이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거 뭔 상황인 거야?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정화가 서영숙 할머니와 함께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그리고 30년 전 정화가 서영숙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대체 저 할머니의 친구가 누구길래?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정화가 서영숙 할머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미경이 부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야. 벤틀리 뒷좌석에서 정화 언니가 서영숙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죠. 서영숙 할머니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딸에게 모멸감을 당했는데 갑자기 국립미술관 관장인 정화 언니가 나타났거든요. 정화 언니, 언니가 미술관 관장이라고? 응, 5년 전부터 서울국립미술관 관장을 하고 있어. 어머, 우리 정화 언니가.
서영숙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전 문화센터에서 함께 도예를 배우던 그때가 생각났거든요. 30년 전 서영숙 할머니는 40살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10살 미경이를 키우며 세탁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죠.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미경아,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배워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세탁소 수입으로는 딸의 학원비를 대기해도 빠듯했거든요. 그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 도예 강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적어도 취미 하나는 가져야지. 서영숙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게 정화 언니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화 언니는 그때 45살이었어요. 서영숙 할머니보다 5살 위였죠. 하지만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화 언니는 그때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고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반면 서영숙 할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빚만 남은 상황이었죠. 영숙 씨,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 네, 먹었어요. 사실 서영숙 할머니는 점심을 거른 상태였어요. 딸 미경이 학원비 때문에 돈이 빠듯했거든요. 정화 언니는 그런 서영숙 할머니의 상황을 금세 눈치챘어요. 영수가 같이 밥 먹자. 내가 살게. 언니 괜찮아요. 정말 먹었어요. 아니야, 나도 혼자 먹기 심심해. 같이 먹어줘. 정화 언니는 자연스럽게 서영숙 할머니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아주머니, 여기 김치찌개 2인분이요. 밑반찬 많이 주세요. 그날 서영숙 할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뭘, 우리 이제 친구잖아.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서영숙 할머니는 몰랐어요. 정화 언니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 정화 언니는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사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았어요. 정화야,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봐.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뭐하러 사냐?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이혼해라. 정화 언니는 그런 말들을 15년간 들어왔어요. 결국 남편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정화야, 우리 이혼하자. 나도 아이를 가져야겠어.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거였죠. 영수가, 너는 딸이 있어서 좋겠다. 언니 혼자 사시니까 자유로우시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위로해주기도 했죠. 영수가 미경이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구나. 언니, 어떻게 알아요? 표정에 다 써 있어. 얼마나 부족해? 언니, 저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정화 언니는 그때부터 서영숙 할머니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미경이 학원비, 교재비, 심지어 옷까지.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도예 수업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서영숙 할머니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세탁소에 화재가 난 거였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세탁기계들이 모두 타버렸어요. 보험에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영수가 괜찮아? 소식을 들은 정화 언니가 바로 달려왔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영숙 할머니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세탁소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영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언니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얼마나 들어? 세탁기계 다시 사는데?
3천만 원은 들어야. 그때 3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정화 언니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알겠어. 내일 당장 돈 준비할게. 언니, 정말 안 돼요. 영수가 내 말 들어. 나한테는 그 정도 여유가 있어. 다음 날 정화 언니는 정말로 3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현금으로요. 언니, 이걸 어떻게 갚아요? 갚을 생각하지 마.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미경이를 잘 키우는 거.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언니, 서영숙 할머니는 그때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언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그 3천만 원 덕분에 서영숙 할머니는 세탁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 정화 언니에게 갑작스러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영수가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됐어. 미국이요? 응, 미술 전공하러 가는 거야. 늦었지만 내 꿈을 펼쳐보려고. 정화 언니는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었거든요. 언니, 언제 가세요? 다음 주야.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영수가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미경이 잘 키우고. 언니, 연락은 하실 거죠? 당연하지. 자주 편지 쓸게. 하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는데 6개월, 1년, 2년.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죠. 서영숙 할머니는 가끔 궁금했어요. 정화 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계실까?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정화 언니는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미술 공부, 밤에는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한국에서 받은 돈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는 없어. 정화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갤러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단 직원이었지만 10년, 15년 지나면서 점점 실력을 인정받았죠. 정화, 당신은 정말 뛰어난 큐레이터야.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술관을 운영해 보는 게 어때? 10년 전 정화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국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입사했죠. 그리고 5년 전에는 관장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정화 언니는 늘 궁금했어요. 영숙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미경이는 잘 컸을까? 가끔 서영숙 할머니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후였어요. 그런데 오늘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우연히 서영숙 할머니를 만난 거였죠. 영숙아, 정말 너 맞니?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영숙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정화 언니는 30년 전 기억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영수가 그때 일 기억하니? 언니, 저야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나도 마찬가지야. 너 없었으면 나는 꿈을 포기했을 거야. 언니, 내가 미국 갈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서영숙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수가 너 기억 안 나니?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얼마나 우울했는지. 아, 그때 영수가 사실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언니? 나 그때 자살하려고 했었어. 뭐라고요? 서영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더라. 언니,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미경이를 위해 버티는 모습을 보니까 정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다시 시작해보자는 용기가 생겼어. 영수가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무슨 말씀을. 너는 내 생명을 구해준 거야. 내 인생을 바꿔준 거라고. 언니,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는 미국도 못 갔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 못했을 거야. 서영숙 할머니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30년 만에 듣는 정화 언니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수가 오늘 무슨 일이야? 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 서영숙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딸의 배신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언니, 사실은 결국 서영숙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당뇨 합병증, 1,500만 원 수술비, 딸의 거절, 3억 5천만 원 카페. 뭐라고? 미경이가 그랬다고? 정화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수가 미경이가 지금 몇 살이야? 40살이요. 40살이나 됐는데 아픈 엄마의 수술비를 모른 척 한다고? 언니, 미경이도 사정이. 무슨 사정? 카페에는 3억이 넘게 쓰면서 정화 언니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영수가 수술비는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언니 안 돼요. 이미 옛날에 너무 많이. 아니야, 너한테는 아깝지 않아. 그런데 영수가 미경이한테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교육이요? 응.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야지. 정화 언니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언니, 설마. 영수가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뭔데요? 내일 미경이를 미술관으로 불러. 미술관에요? 응. 그리고 너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야. 언니, 도대체 무슨 계획이에요? 영수가 혹시 집에 아버지 유품 같은 거 있니? 유품이요? 네. 오래된 상자 하나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아직 열어본 적이 없어요. 정화 언니의 눈이 번쩍였어요. 영수가 내일 그 상자 가져와. 왜요? 내가 감정해 줄게. 혹시 모르잖아. 그 순간 서영숙 할머니는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영수가 이 상자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열어봐라. 그 안에 너를 도와줄 것이 있을 거야. 40년 전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숙 할머니는 지금까지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설마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영수가 내일 2시에 미술관으로 와. 미경이랑 같이. 네, 언니. 하지만 정화 언니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미 서영숙 할머니의 아버지에 대해 조사해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을 물건이 미경이 부부의 3억짜리 카페 따위는 우습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서영숙 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화 언니가 말한 아버지 유품 상자. 4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서영숙 할머니는 벽장 깊숙이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는데 무게가 꽤 나갔어요. 뭐가 이렇게 무겁지? 하지만 아직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화 언니와 함께 열어봐야지. 같은 시각 강남 아파트에서는 미경이와 현우가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여보, 어머니 친구가 국립미술관 관장이라고? 나도 믿어지지 않아. 어머니가 그런 인맥이 있었다니. 현우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이정화 서울국립미술관 관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여보, 이거 봐.
대박이야. 뭔데? 이정화 관장이 소유한 작품들 목록이야. 총 가치가 200억이 넘어. 200억? 미경이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카페 투자비 3억 5천만 원이 정말 껌값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보, 이 사람 미혼이래. 미혼이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만약 어머니랑 친하다면 미경이와 현우의 눈에 욕심이 들어찼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 맞아. 그런 대단한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 미경이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창피해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죠. 현우야, 어머니께 연락드려야겠어. 그래, 빨리 해. 미경이는 서영숙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미경이야. 미경아.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갑자기 바뀐 미경이의 태도. 서영숙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엄마, 그분 정화 언니시죠? 국립미술관 관장이시라고? 응. 어머, 엄마가 그런 대단한 분과 친구셨구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경아.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우리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다. 정화 언니가 차 보내주신다고 했어. 그래도 우리가 모시는 게 맞죠. 어머니 혼자 어디 가시게 할 수 없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영숙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딸의 이런 태도, 변화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오후 2시 서울국립미술관 앞. 서영숙 할머니는 아버지 유품 상자를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정화 언니가 보낸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죠. 어머니. 뒤에서 미경이와 현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벌써 나오셨네요. 응.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우도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태도였어요. 서울국립미술관 내부는 정말 웅장했어요.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작품들이 가득. 우와, 여기가 국립미술관이구나. 미경이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어머니, 정화 관장님과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30년 전에 문화센터에서 30년이나 된 인연이시구나. 대단하세요. 현우도 아첨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왔구나. 정화 언니가 관장실에서 나와 서영숙 할머니를 맞았어요. 언니, 미경이도 왔네. 어서 들어와. 관장실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벽에는 유명한 작품들이 걸려 있고 책상은 고급 원목으로 되어 있었죠. 앉아, 차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미경이와 현우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어요. 미경아, 어제 카페 구경 잘했어. 아, 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영숙이한테 다 들었어. 3억 5천만 원 투자했다고? 네. 그게 대단하네. 그런데 어머니 수술비는 왜 없다고 했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경이와 현우는 말이 막혔죠. 관장님, 그게 1,500만 원이잖아. 카페 투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화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바쁘다고? 카페 준비는 안 바빴나? 그게. 미경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하지만 미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거든. 현우가 나서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관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40년간 어머니가 미경이 너를 위해 뭘 하셨는지 알아?
영숙이가 미경이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화 언니는 서영숙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 손 좀 봐. 40년간 세탁소 일하면서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미경이는 어머니 손을 처음으로 자세히 봤어요. 정말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미경이 대학 등록금 2,800만 원, 어학 연수비 1,500만 원,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2억. 정화 언니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자 미경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총 3억이 넘는 돈을 어머니가 투자하셨어. 너희에게. 그런 어머니가 눈 수술비 1,500만 원을 부탁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실명할 뻔했어. 정화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에는 3억 5천만 원 쓰면서 어머니 눈에는 1,500만 원이 아까웠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머니가 창피해서? 미경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경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가 서영숙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경아, 일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현우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화 언니는 냉정했어요. 지금 후회해서 뭐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관장님, 미경아, 너 어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게 어머니가 완전 시골 할머니 같다고 했잖아. 미경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들켰거든요. 그런데 미경아, 너 정말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네. 영수가 아버지 유품 상자 가져왔지? 네, 언니. 서영숙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제 열어볼 시간이 온 것 같아. 정화 언니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어요. 상자 겉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정화 언니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정화 언니가 조심스럽게 천을 벗겼어요. 그리고 나타난 건 완벽한 형태의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알이었어요. 순백색의 아름다운 곡선. 크기는 높이 30cm 정도였는데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 미경이와 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서영숙 할머니도 어리둥절했어요. 정화 언니는 조심스럽게 다랑아리를 들어 올렸어요. 영수가, 이거 대박이야. 뭐가요? 이거 진짜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아리야. 그것도 최상급 작품이고. 정화 언니의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미술 전문가로 살아온 눈으로 봐도 이런 완벽한 다랑아리는 처음 봤거든요. 언니,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영수가, 이거 국보급이야. 정화 언니가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유약의 색깔, 굽는 기법, 형태의 완성도, 모든 게 완벽해. 언니, 영수가, 이거 최소 15억은 할 거야. 15억? 그 순간 미경이와 현우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15억이라고요? 응, 경매에 나가면 더 받을 수도 있어. 20억까지도. 그런데 영수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지? 글쎄요. 그냥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농부가 이런 다랑아리를 가지고 계셨다고? 정화 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까 낡은 편지가 하나 나왔어요. 영수가, 편지가 있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딸 영수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이 다랑아리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보관해온 보물이란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이 궁중에서 일할 때 하사받은 것이야. 아버지는 평생 이것을 팔지 않고 보관했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것으로 도움을 받으라.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보물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영수가, 너희 집안이 조선시대 궁중과 인연이 있었구나. 그런가 봐요. 서영숙 할머니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엄마 우리 집안이 조선시대 궁중과 인연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네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셈이지. 그 순간 미경이와 현우는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어머니를 창피해하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15억짜리 국보급 문화재를 가진 집안 출신이었던 거죠. 엄마가 이런 귀한 집안. 미경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하지만 정화 언니는 냉정했어요. 미경아, 지금 후회해서 뭐해? 관장님, 어머니가 15억짜리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 바꾸는 거야? 미경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가치는 15억짜리 다랑아리 때문이 아니야. 네. 40년간 너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이지. 정화 언니의 말에 서영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가 서영숙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미경아, 엄마가 15억을 가지고 있든 없든 엄마는 제 소중한 어머니예요. 그제야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현우 너도.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화 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미경아, 이 다랑아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네, 15억짜리잖아. 팔면 엄청난 돈이 될 텐데. 미경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15억이라는 돈의 유혹이 컸거든요. 하지만 관장님,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잖아요. 그럼 함부로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화 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잘 생각했어, 미경아. 관장님, 진정한 보물은 팔지 않는 거야. 대대로 보관하는 거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머니 수술비는? 저희가 당연히 내야죠. 1,500만 원. 저희에게는 큰 돈이 아니에요. 미경이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하지만 그때였어요. 관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저희는 경매회사 직원입니다. 경매회사? 조선 백자 다랑아리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경매를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불렀어요? 아, 그게 소문이 빨리 돌거든요. 이런 국보급 문화재가 발견되면 말이죠.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15억은 최소 예상 가격이고 저희 경매회사를 통하면 20억도 가능합니다. 20억이라고요? 미경이와 현우의 눈이 번쩍였어요. 네, 수수료는 단 5%만 받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때 또 다른 경매회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저희 옥션하우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수료 3%에 25억 보장합니다. 갑자기 관장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러 경매회사들이 몰려들어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저희와 계약하시면 해외 경매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30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30억?
숫자가 점점 커지자 미경이와 현우는 완전히 현혹되기 시작했어요. 30억이라고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페 투자비 3억 5천만 원에 거의 10배나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네, 해외 컬렉터들이 조선 백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중국 바이어들은 더 높은 값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경매회사 직원들이 서로 더 높은 금액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35억까지 보장합니다. 40억도 가능합니다.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미경이와 현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40억이면 현우가 미경이 귀에 속삭였어요. 우리 카페 10개 더 차릴 수 있어. 맞아. 강남 전체를 접수할 수도. 두 사람은 이미 40억을 자신들 것인 양 계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영숙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법적 문제도 해결해드리고 세금 문제도. 잠깐. 정화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누가 당신들을 불렀나요? 아, 그게 업계의 소문이. 소문? 누가 소문을 냈죠? 정화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상하네요. 1시간 전에 발견된 걸 벌써 알고 몰려왔다고? 경매회사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게 혹시 미경 씨나 현우 씨가 연락했나요? 아니에요. 미경이가 급히 부인했지만 현우의 핸드폰에서 통화 기록이 보였어요. 경매회사 오후 3시 15분 발신. 정화 언니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현우 씨, 뭘 위해 전화했나요? 그게 저는. 미경아, 너도 알고 있었지? 미경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경아, 30분 전에 눈물 흘리며 사과한 게 가짜였어? 아니에요. 정말 뉘우쳤어요. 그럼 왜 경매회사에 전화했어?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정화 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40억을 어머니 혼자 쓰게 할 생각이었어? 미경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경아. 서영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또 속았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미경아,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엄마는 딸의 진심이 필요한 거였어. 서영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경매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할머니,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40억이에요. 맞아요.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딸은 어차피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파는 게 낫죠? 그들의 말에 미경이와 현우가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거니까. 지금 팔면 세금도 덜 내고요. 닥쳐. 정화 언니가 큰 소리를 질렀어요. 관장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당신들 지금 뭐라는 거예요? 관장님, 69세 할머니한테 몰려가서 40억 타령이나 하고. 정화 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미경아, 너는 뭐야? 관장님, 어머니가 돈 가방이야? ATM이야? 미경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 그게 40억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지? 미경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카페 몇 개 더 차릴지, 어떤 차 살지.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가 실수로 말했어요. 여보, 포르쉐는 나중에 사고 벤틀리부터. 현우야. 벤틀리? 포르쉐? 정화 언니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돈으로 명품차 사려고 했구나. 관장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머니 수술비 1,500만 원은 없다더니.
경매회사 직원들도 눈치를 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때 미술관 직원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관장님, 큰일 났어요. 왜? 언론이 몰려왔어요. 기자들이 입구에 가득해요. 뭐라고?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기자들과 방송사 차량들이 가득했어요. 조선 백자 40억 발견 소식이 벌써 퍼졌나 봐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40억짜리 보물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경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들이 관장실 문 앞까지 몰려왔어요. 서영숙 할머니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처리할게요. 미경이가 나서려고 했어요. 기자님들, 잠깐만요. 미경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할머니의 딸입니다. 아, 따님이시군요. 도자기 처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영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결정이 내려진 거였거든요. 현우도 나와서 말했어요. 저희는 이미 여러 경매회사와 협의 중입니다. 최고가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익은 물론 할머니를 잘 모시는데 쓰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벤틀리, 포르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화 언니가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님들, 잠깐만요. 아, 이정화 관장님. 저는 서울국립미술관 관장 이정화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정화 언니에게 집중했어요. 국립미술관 관장의 발언은 무게가 달랐거든요. 먼저 정정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다랑아리를 함부로 경매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국보급 문화재는 국가의 승인 없이 해외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미경이와 현우의 얼굴이 파래졌죠. 또한 이 정도 가치의 문화재는 국가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못 파는 건가요? 팔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2-3년은 걸리죠. 미경이와 현우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40억을 당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경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왜? 급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경아, 2-3년도 못 기다려.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정작 어머니 수술비는 안 냈으면서. 그때 서영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팔지 않을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뭐라고요? 이 다랑아리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엄마, 40억이에요. 돈이 다가 아니잖아. 서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확고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경매회사 직원들이 달려들었어요. 50억까지 올릴 수 있어요. 60억도 가능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하지만 서영숙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됐어요. 팔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정신 차려요.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60억이에요. 60억? 미경아, 엄마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거예요? 그 순간 서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경아, 너는 엄마가 가난해서 부끄러웠구나. 그게 아니에요. 60억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엄마는 너를 위해 평생 가난했어도 행복했어. 서영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너는 엄마의 그 사랑을 돈으로만 보는구나. 정화 언니가 나섰어요. 기자님들, 이제 됐습니다. 관장님?
이 다랑아리는 국립미술관에서 보관하겠습니다. 영구 보관인가요? 서영숙 씨께서 결정하실 때까지요. 정화 언니가 서영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영수가 우리 집에서 지내자. 잠깐만요. 계약서만. 나가세요. 정화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만 보안, 이 사람들 내보내주세요. 미술관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자 경매회사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기자님들도 이제 돌아가세요. 관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머니께서 충분히 놀라셨습니다. 배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자들도 하나둘 물러갔어요. 관장실에는 이제 4사람만 남았어요. 서영숙 할머니, 정화 언니, 미경이, 현우. 미경아. 서영숙 할머니가 딸을 바라봤어요. 엄마, 너는 엄마의 60억짜리 다랑아리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엄마가 좋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미경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화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경아, 이제 진짜 선택할 시간이야. 네. 60억 없는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돈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야? 미경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영숙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엄마, 심근경색이 재발한 거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환자 이송합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서영숙 할머니를 실어 나갔어요. 엄마, 엄마. 미경이가 울면서 따라 뛰었죠.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이요? 네,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경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수술비는 얼마예요? 응급심장 수술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현우가 미경이를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여보, 잠깐 생각해보자. 뭘 생각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이미 69세이시잖아. 수술해도. 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그 의도를 알았죠. 현우야, 설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다랑아리는 어차피 우리 거잖아. 그 순간 미경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즉시 수술 진행해 주세요. 미경이가 의사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현우야, 닥쳐. 정화 언니가 수술비를 선뜻 지원해 줬어요. 영숙이 걱정 마. 내가 다 해줄게. 관장님, 고마워요. 수술실 불이 켜졌어요. 5시간. 그 시간 동안 미경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살아나시면 다랑아리는 60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다행히 수술 잘 끝났습니다. 엄마가 살아났어요? 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서영숙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미경아? 네, 엄마.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서영숙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미경아,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어? 네, 하지만 간병인 불러줘. 미경이는 충격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병실 밖에서 정화 언니가 말했어요. 미경아,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관장님, 40년간 창피해했다는 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그렇게 상처를 드렸나요? 미경아, 어머니도 사람이야. 아프고 서운한 거지. 그때 현우가 다가왔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도 안정됐으니까 이제 다랑아리 얘기. 현우야. 뭐야? 60억이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언제 하겠어? 기회를 놓치면. 미경이는 점점 현우가 싫어졌어요. 다음 날 미경이가 간병하려고 했지만 미경아, 간병인한테 맡겨.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서영숙 할머니는 딸을 멀리했어요. 미경이는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죠. 엄마가 절 싫어하시나 봐요. 정화 언니가 위로했어요. 미경아, 시간이 필요해. 미경이는 어릴 때를 떠올렸어요. 중학교 때, 엄마, 학부모 참관 수업 오지 마세요. 왜? 창피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게 입고 오는데, 그때 어머니 표정이 얼마나 슬펐는지. 대학교 때, 엄마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해요. 회사원? 네, 세탁소 사장이라고 하면. 창피해요. 결혼식 때, 엄마 결혼식 때 너무 화려하게 입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날 가장 소박한 옷을 입고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3일째 되던 날, 미경이가 현우의 핸드폰에서 통화 기록을 봤어요. 경매회사 2시간 전. 현우야, 이게 뭐야? 아, 그게 내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왜 경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알아보는 거야. 거짓말. 여보, 솔직히 말하자면. 뭘? 60억을 놓칠 순 없잖아. 현우야, 어머니도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데. 그 순간 미경이는 깨달았어요. 현우가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경이가 결심하고 어머니께 찾아갔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아, 40년간 엄마를 창피해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무시했고, 서영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경아, 엄마도 많이 아팠어. 엄마, 내가 촌스럽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학부모 참관 수업도 엄마도 가고 싶었어. 엄마. 하지만 내가 창피해 하니까 엄마가 참았어. 미경아, 엄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엄마를 위해서요. 아니야.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엄마,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엄마들처럼 되고 싶었어. 엄마, 저는. 하지만 결국 엄마는 내게 창피한 존재였지. 미경이는 목이 메었어요. 그때 현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기분 좀 나아지셨어요? 현우야. 그런데 어머님, 다랑아리는 언제 처리하실 거예요? 처리? 네, 60억이니까 빨리 팔아야죠. 서영숙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야, 그게 무슨...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현우야. 미경이가 소리쳤지만 현우는 계속했어요. 치매라도 걸리시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정신 멀쩡하실 때 처리하시는 게. 그 순간 서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우야, 넌 엄마를 뭘로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우야, 나가. 여보, 지금 당장 나가. 왜? 60억 얘기가 뭐가 잘못? 현우야. 미경이가 현우를 병실 밖으로 밀어냈어요. 어머니한테 치매 얘기를 어떻게 해? 그게 뭐가? 현우야, 너 정말 최악이야. 병실로 돌아온 미경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경아, 제가 현우 같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미경아, 그래도. 아니에요, 엄마. 현우는 돈밖에 몰라요. 서영숙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정말 뉘우치는 거니? 네, 엄마. 진심으로. 엄마 앞으로는 절대 창피해하지 않을게요. 미경아, 친구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게요. 우리 엄마 세탁소 사장님이에요라고. 미경아, 엄마가 60억을 가져도 60원을 가져도 엄마는 제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서영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경아, 고마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 네. 40년 상처가 하루 만에 아물지는 않아. 엄마. 하지만 미경이가 진심이라는 걸 알겠어. 그런데 미경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네, 엄마. 다랑아리,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 뜻대로 하세요. 아니야, 내 진심을 말해봐. 미경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60억은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엄마, 저도 솔직히 돈이 탐나요. 그래. 하지만 엄마보다는 덜 중요해요. 그때 정화 언니가 들어왔어요. 영수가 많이 좋아 보이네. 정화 언니 미경이랑 많은 얘기 나눴어. 다행이야. 그런데 영수가 뭐? 내일 마지막 결정을 해보는 게 어때? 마지막 결정? 응, 현우까지 불러서 진짜 마지막 시험을. 미경이가 긴장했어요. 무슨 시험일까? 그 밤 미경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화해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내일 정화 언니가 말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시험일까? 현우는 또 어떤 말을 할까? 나는 정말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경이는 몰랐어요. 내일의 시험이 자신과 현우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드러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병실에는 긴장감이 돌았어요. 정화 언니가 준비한 마지막 시험의 날이었거든요. 영수가 준비됐어? 응, 정화 언니. 서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딸에게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어제 화해는 했지만 아직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거든요. 미경이도 불안했어요. 어떤 시험일까?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현우야, 들어와. 현우가 어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제 미경이에게 호되게 당한 후였거든요. 어머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앉아, 현우야. 서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제 치매 발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시작할게. 정화 언니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영수가가 결정했어. 다랑아리를 팔기로. 뭐라고요? 미경이가 깜짝 놀랐어요. 현우는 반대로 환호성을 질렀죠. 어머님, 정말 좋은 결정이세요. 잠깐, 현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60억을 받으면 그 돈으로 뭘 할지 각자 계획을 세워봐. 그게 뭔가요?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이 돈을 관리하는 거야. 미경이는 긴장했어요. 이게 바로 정화 언니가 말한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현우야, 너부터 말해봐. 네, 어머님. 현우의 눈이 번득였어요. 우선 강남에 카페 체인점 20개 차리겠습니다. 20개? 네, 전국적으로 확장해서 연매출 100억 회사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엔 포르쉐, 벤틀리, 롤스로이스까지 사고 한남동에 50평 펜트하우스로 이사하고. 현우야, 그 계획에 엄마는 어디 있어? 어머님이요? 당연히 최고급 요양원에 모셔드리죠. 또 요양원 얘기였어요. 요양원? 네. VIP 요양원이요. 간병인 3명의 전속 의사까지. 현우야.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요양원이에요. 최고급. 미경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화 언니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현우 씨, 만약 어머님이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시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전문가가 돌보는 게 좋으니까. 억지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억지로라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요. 현우야. 미경이가 소리쳤지만 현우는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치매라도 걸리시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잖아요. 또 치매 얘기였어요. 우리도 사업해야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현우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현실적인 소리예요. 60억이 있으면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서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니까. 현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평균 수명? 미경이는 현우를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잘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현우야, 너 진짜 미쳤어? 뭐가? 어머니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평균 수명? 미리 상속? 이게 뭔 소리야?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현우야, 넌 어머니를 사람으로도 안 보는구나. 미경아, 오해하지 마. 뭘 오해해? 나도 어머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60억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효율적으로? 미경이는 완전히 현우에게 실망했어요. 현우야, 너는 어머니를 돈 대주는 호구로 보는구나. 현우야. 서영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탈락이야. 네. 60억 관리할 자격이 없어. 어머님, 제가 뭘 잘못. 넌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하는구나. 현우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미경아, 이제 내 차례야. 네, 엄마. 미경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큰 계획 없어요. 없어? 네, 그냥 엄마랑 함께 살고 싶어요. 현우가 비웃었어요. 그게 뭔 계획이야? 엄마 60억으로 뭘 할지보다 엄마와 어떻게 살지가 더 중요해요. 미경아,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엄마랑 함께 살면서. 그럼 60억은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서영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경아, 정신 차려. 뭘? 60억이야. 60억? 현우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해. 그런 소리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현우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현우야. 서영숙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사실 엄마가 거짓말했어. 네, 다랑아리 팔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현우가 기겁했어요. 시험이었어. 너희들 마음을 보려고. 정화 언니가 설명했어요. 현우 씨, 진짜 가족은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상론이에요. 미경이는 그걸 이해했어요. 당신은 못했고요. 현우야. 미경이가 확고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미경아. 나는 어머니를 돈으로 계산하는 남편과는 못 살겠어. 60억을 포기한다고? 그래, 포기해. 미쳤구나. 현우가 소리치며 병실을 나갔어요. 현우가 나간 후, 엄마, 미경아, 정말 죄송해요. 서영숙 할머니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미경아, 이제 진짜 내 딸 같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리고 내가 엄마를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엄마, 다랑아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미경아, 엄마가 결정했어. 뭘로요? 국립미술관에 기증할 거야. 기증이요? 정화 언니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어머니 이름으로 영원히 전시되는 거야. 대박. 1년이 지났어요. 미경이는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작은 찻집을 열었어요. 어머니와 딸의 전통 찻집.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난해졌어요? 왜? 60억이 없으니까요. 서영숙 할머니가 웃었어요. 미경아, 우리 진짜 부자야. 왜요? 서로 있으니까. 서울국립미술관 특별전시실. 서영숙 기증 조선후기 백자 다랑아리. 할머니 이름이 영원히 새겨진 명패가 걸렸어요. 엄마, 정말 멋지다. 60억보다 훨씬 값지죠? 그래, 이게 진짜 보물이야. 많은 관람객들이 다랑아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화 언니가 찻집에 와서 말했어요. 영수가 정말 잘 결정했어. 정화 언니 덕분이에요. 미경아도 완전히 달라졌네. 네, 이제야 진짜 엄마 딸이 된 것 같아요. 영수가 30년 전에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듯이 언니, 이번에는 내가 너희 가족을 구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관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다랑아리가 정말 15억이나 할까요? 정화 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미경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 진짜 보물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아, 15억짜리 다랑아리보다 15억 배 더 소중한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60억을 포기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무조건적 사랑, 진정한 신뢰, 따뜻한 가정. 그것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던 거죠. 현재 서영숙 할머니는 74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딸과 함께 찻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매일 아침 미경이가 말해요. 엄마, 오늘도 화이팅. 미경이도 화이팅. 그리고 가끔 국립미술관에 가서 다랑아리를 봐요. 아버지, 잘했죠?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60억도 휴지 조각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안아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들, 딸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황혼의 역전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